낯선 한국 땅, 빼곡히 늘어선 아파트와 수많은 집들. 이주민이 살 집을 구하기란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막막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집 구하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소담입니다. 이주민들이 낯선 타국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당장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 하는 문제일 텐데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해서 이주민 한국 생활 정보,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주민과 함께 직접 집을 구해보고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주민이 집을 구하기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외국인 한 분이 집을 구하시려나 봐요. 지금 가서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 실례할게요. 네네. 네, 저 혹시 집을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네, 집을 하나 구하려고 네.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집을 같이 알아보실래요? 그런가요? 도와주실래요? 네, 예. 일단 부동산에 가서 마땅한 집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네.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의 부동산 전문 사이트나 직거래 카페 등을 이용해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낯선 이주민에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서 보여주고 계약 시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주고 모든 걸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주민에겐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일정 금액의 중개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집의 위치, 거주 기간, 보증금 가격 등 자신이 원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러 갈 방은 어떤 방인가요? 500에 30만 원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원룸이고요. 네. 반지층이에요. 네? 반지지? 반지층은 반은 지하고 반은 1층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월세에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따로 내셔야 됩니다. 직접 가서 보실까요? 예. 네, 네. 그러시죠. 이쪽.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직접 보러 가면 되는데요. 반지층의 집을 볼 땐 몇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방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방 사이즈나 천장의 높이도 체크해봅니다. 간혹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럴 때에는 직접 수도를 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또 창문이 있다면 통풍은 잘 되는지, 안전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반지층은 비가 많이 오면 집이 침수되거나 물이 셀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방바닥이나 벽이 습하진 않은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반지층의 방을 볼 때는 이렇게 바닥이나 벽이 습하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체크해보세요. 집은 되도록 한 군데만 보기보다는 여러 곳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집을 보러 다닐 땐 각각의 집에 대한 정보를 잘 따져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메모하거나 기억해둬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집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저렴한 집을 구하려는 이주민들은 옥탑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옥탑방을 구할 때에도 꼭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옥탑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올라오시기 힘드셨죠? 네. 조금 올라오시는 게 불편하신 게 단점이고요. 네. 장점으로는 이렇게 이제 시야가 다 트였기 때문에 해도 채광도 좋고 또 안에 들어가시면 방도 환하고 이런 게 장점입니다. 네, 진짜 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공간이 확 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쪽에도 좀 보여주실래요? 네, 들어가 보시죠.
옥탑방의 대부분은 방 사이즈가 작고 화장실과 부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옥탑방까지 해서 총 5곳의 집을 둘러봤는데요. 집을 계약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곳의 집을 둘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민 씨, 이 집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 5개 방 봤는데 네. 이 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집을 계약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계약하고 싶어요. 네, 사민 씨가 집을 계약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가서 같이 얘기해 보시죠. 네. 그럴까요? 예, 가세요. 그럼. 있으면 집값 대비해서 너무 크다 그러면 절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부동산으로 돌아와 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집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죠? 또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계약을 하시려면 먼저 소유자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보시죠. 계약하기 전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유가 뭐죠? 등기부 등본에는 임대인에 관한 정보, 즉 임대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나오고 또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정보, 즉 번지라든지 면적, 그리고 각종 담보권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담보권 등과 관련된 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께 전화 드려볼게요.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의 주택 소유자, 즉 집주인과 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네, 사모님 이쪽에 계약하신다 하시는데요. 예, 지금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계약은 꼭 집주인과 해야 하나요? 예, 임대차 계약상의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실제 집주인, 즉 실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고 각종 임대차 계약상의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영등포동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서명하면 계약서 작성은 끝. 하지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계약금과 중개수수료인데요.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를 내면 되고 중개수수료는 법정 기준의 금액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참, 작성한 계약서는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간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약금 얼마나요? 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 시에 10%를 내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요, 그러면? 지금 500에 30만 원짜리 하시니까 10%는 50만 원이 되죠. 그럼 부동산을 계약하면 뭐 총대로 스스로 보고 따로 있어요? 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당연히 중개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런가요? 그게 얼마나요? 지금 500에 30만 원짜리 하셨는데요. 법정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고 금액은 13만 원 발생됩니다. 13만 원이요? 네네. 그러군요. 잘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민 씨 오늘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주민도 저처럼 집 구할 수가 있어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셨죠? 오늘 저와 사민 씨가 한 것처럼만 하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한국 생활정보 그 첫 번째 시간이었던 집 구하기 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